해체라는 말이 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냥 조직적 해체예요.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수사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이게 지금 부패를 만들어서 결국 내란까지 간 거 아니에요. 요즘 저희들이 되게 법 내고 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요? 한번 봅시다.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고 그러는데 해체하는 게 아니고 전문화하는 거예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담당 기관이, 그렇죠. 공소청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그냥 너무 급하다니 강경파라니 헛소리를 막 하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기현 판사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검찰 개혁도 문제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기현 판사 왜 저랬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보죠. 아, 혼자 그러진 않았을 거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혼자 그러긴 어렵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아니 어떻게 내란 수계를 그렇게 억지로 갔다가 억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일수로 계산해 오던 걸 그죠.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네. 풀어주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 66조. 일부러 풀어주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네. 그 혼자 그렇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이게 어느 정도 약간 각자의 컨펌을 받고 움직였다. 아니 컨펌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심전심?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도 제가 사실 뭐 그렇게 그 안에- 생각해요. 근데 네. 더 희한한 건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잖아요, 법원 내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네, 이 진짜 이거는 그 법의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날로 하라고. 날로 하고 그러니까. 나와 있다니까요. 당연히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기환송을 그따위로 하죠. 아, 그리고- 이거는 그럼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대법원장직에 있잖아요. 네. 대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심우정 총장도 지인적 사표를 냈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렇죠. 대법원장도 지인적 그만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들이 정신이 안 돌아온 거예요.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지금.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정상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혹은 대법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김용현 전 장관 이것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야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보석으로 해주냐, 아니 다음 달에 구속되냐, 아니 석방되냐, 그럼 보석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택지 아니 자체가. 근데 내란 수계가 지금 풀려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현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한쪽에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면 이 내란 종식이 이게 먼저예요, 먼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 종식하기도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특검법 통과시켜서 내란 특검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건 놔두고 네. 그래 대통령은 일단 정부는 일단 민생 돌보고 경제 살리는 요거부터 하자. 지금 그러고 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민생 살린 동안에 지금 내란 종식을 하려는데 내란 수계 내지는 협력자들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하고 그러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란법이 틀림없는데 이 내란법이 나와서 영화 보러 다니고 산책하고 강아지랑 아따 이런 일이 글쎄요 세계적으로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들의 인내심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민주주의가 많이 지금 성숙해 가고 있다는 뜻인데 저거를 저대로 보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죠. 예, 어떻게 저걸 그대로 보고 있지? 맞습니다. 절차를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개혁 4법 지난주에 내셨는데 네. 예. 요게 당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의원님 포함해서 지금 이제 법안 발의하시면 강경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당내에서는 뭐 그러니까 뭐가 강경하죠? 이게 법안을 그분들이 뭐가 강경하다고 합니까? 강경하다고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니까 강경하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 근데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약간 인상 비평하듯이 하는 것 그냥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검찰을 너무 하루아침에
싹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기소청으로 만들면 검찰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죠. 예. 기소하는 검사는 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공소 유지하고. 검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음. 검찰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을 전문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 전문화하고 공소 전문화하고 기소 전문화하고 수사 기소 분리. 근데 이게 갑자기 막 혁명적으로 하고 있다면 강경파니 어쩌니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20년 됐어요. 20년. 저만 해도 벌써 4년 반, 5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경파예요. 오히려 지금 이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 정도 법안은? 그럼 최대치는 뭡니까? 최대치는 이 검찰의 존재 자체가 이제 이 나라에서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딱 구현이 되면 그게 최대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소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 사건 자체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1년간이나 법을 유예를 저 성질 같으면요 내일 당장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바로 국회 열어서 바로 통과시켜서 시행을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이렇게 재편하는 과정에 혼란 어쩌고 하시거든요. 네.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행정 역량이요 세계 톱 수준인데 이런 거요 제가 볼 때는 6개월도 안 걸려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맞아요. 충분히 네. 아주 충분히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처음으로 2010년 12월에 당내에서 그때 저희가 180석일 때요. 2010년. 아니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검찰개혁 특위가 열렸거든요. 네. 특위가 열렸는데 그때 이미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검찰이 6개 중대범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갔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이제 받아봤어요. 저희. 네, 맞아요. 여당이니까 그때만 해도 맞아요. 보고를 받아봤거든요. 검찰청 대검 조직이 하나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대로 있어. 법이 통과. 수사관도 그대로 있고 네. 시행이 이미 됐는데.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예산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정부 일을 2번 해봤는데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조직이 그대로 있는 걸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초법적인 존재로 존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뭉개도 돼요, 근데? 안 되죠. 네. 그리고 멀쩡하게 있다가 사실은 정권을 검찰 권력이 들어서고 대통령까지 나온 거다가 이게 자기들의 그 권력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한 게 쿠데타였어요. 친일 쿠데타. 네. 근데 멍청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검찰 정권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무능하기가 정말 짝이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한 거예요. 이런 쿠데타, 이런 친일 쿠데타는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70년대나 80년대나 있었을 법한, 아니야 80년대도 안 돼, 그건 70년대나 60년대나 있을 법한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이번에 계엄할 때. 뭐 이상한, 그렇죠. 뭐 사람들을 뭐 잡아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려면 긴데 어쨌든 민주당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180석까지 가지고도 21대죠. 그러니까 그죠. 검찰 개혁이 당초의 계획대로 못 가는 바람에 검찰이 계속 힘을 확장해 가는데, 검찰 정권 힘을 확대해 가는데 22대 와가지고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가져오면서 그렇죠. 더 이상 힘을 확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 권력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였냐, 쿠데타인 거예요. 그래서 입법기관을 해체시키고 그거밖에 자기들이 없다. 장기 집권을 하고 진짜로 검찰 독재 세상을, 검찰 정권 세상을 오래 가져가 보려고 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주역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하도 어처구니 없지만 또 대한민국의 이 제도화, 이 민주주의 질서가 그래도 그런 걸 제어하지만 또 그런 것을 폭력적으로 제압하지는 않는 그래서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이 절차 빨리 거쳐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저 기자가 그렇게 썼던데 네. 검찰 개혁이 자신들도 더 이상 매번 검찰 개혁하자면 저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즘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처음으로 한 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 대표 시절에도 봐봐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게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뜬금없이 막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오면서 플래카드 진짜 기가 막힌 플래카드를 봤는데 네. 대통령이 되면 뭐 범죄도 사라지나 없어지나 그런 거 붙여놨더라고. 국민의힘에 올린 거. 국민의힘에서 네. 나 이거 보고 진짜 네, 기가 대통령 막혀서 되면 뭐 범죄 사라집니까 이거? 네. 네. 와, 제가 그거 보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진짜 저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해서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재판 중지 웬 말입니까?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거를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분들이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봐봐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 대표 시절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봤던 그 수사가요. 제가 그 당시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했어요. 네. 그 지금 5가지 이거 하고 있는 걸 다 들여다봤는데 아니 나온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나온 게 그렇죠. 있습니까? 계속 조작해서 갖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대북 송금 진짜 기가 막히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네. 지금. 그런데 그거를 진짜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장동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도 한 거예요. 사실 진짜 부정선거 한 거예요 그게. 검찰의 부정선거예요. 그 당시에. 기소하면 마치 유죄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네. 아니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사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무슨 범죄 얘기를 한 거예요. 대장동 관련해서. 원래 100억 벌 수 있는 거를 50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죄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면 차라리 네. 좋아요. 네. 하도 뒤져도 부조리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따위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지만 지자체장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죠. 행위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검찰이 조작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나왔어요? 뭐 돈 먹은 게 나왔습니까? 뭘 일을 잘못한 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조작해가지고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 와서 이런 따 얘기를 한다니까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없는 죄 만들어 놓고 없는 죄가 사라지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치라고 하고 자빠졌으니 네. 진짜 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 어쩔 때는 야 저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다른 방송에서 그게 이제 손석희 앵커 나온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한 말이 네. 조금 회자가 됐는데 이제 감정이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해주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그건 동조하거든요. 안 돼요. 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저는 마음은 그보다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죠. 마음 마음은.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이 나라에 끼친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에 끼친 해악이 그래도 안 풀려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출해놓은 법이 내란 내 가담자들
종사자들, 주동자들 이거 반헌법 특이법을 그래서 제가 내놓은 거예요. 반헌법 행위자 처벌 예전에 특법. 반민특위처럼 네. 네, 반헌법 반드시 그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러면 또 엉뚱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상한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아야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진짜 정쟁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야 되고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가장 주요한 곳이 어디냐면 정치 갈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그렇게 보복을 당했다 그래서 아니 봐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돼요. 윤석열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총선에 지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만나는 흉내만 내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사하는 날 6월 4일에 점심을 야당 대표들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세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같은 보복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더 갚아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똑같아지죠.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그랬는데 그냥 특검한테 맡기고 네. 대한민국을 해체합시다 일단. 해체라는 말이 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냥 조직적 해체예요.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도 그 옛날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혀. 그 당시 그랬잖아요. 검수완박은 부패 안판이라고. 한번 보게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이게 지금 부패를 만들어서 결국 내란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요즘 저희들이 이 법 4개 법 내고 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요? 한번 봅시다.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고 그러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맞는데 네. 해체하는 게 아니고 전문화하는 거예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 담당 기관이, 그렇죠. 공소청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그냥 너무 급하다니 강경파라니 헛소리를 막 하는 거죠. 전문화 시키고 정상화 시킨다. 왜?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써먹을 쿠데타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써먹을 그 언어를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정말 세상 바뀌었거든요. 얼른 꿈에서 깼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이 뭐든 간에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그 개 끌고 한강 돌아다니고 지금 영업으로 다니고 반팔 뭐 티셔츠 입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의 오른팔은 내일 모레 지금 석방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실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는 그대로 갖고 계시되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내는 아마도 엄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걸 믿고 계시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그쪽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에 맡기시고 특검에 맡기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일상을 재빠르게 회복해 가면서 민생을 우리가 다시 챙기고 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이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가게 그냥 대한민국이 저런 정도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정도를 보여주시게요. 그렇죠. 진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과정이죠. 예.